늘어난 난방비의 얇아진 지갑.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는데 서민들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난방비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 내놓겠다 했는데 일단은 취약계층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취약계층까지 넓혀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당연히 이제 포함돼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시켰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이 한 59만 2천 원 정도 이제는 지원을 하겠다, 에너지 지원금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차상위 계층이 이제 포함됐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한 14만 원 정도 가스 요금을 지원을 좀 받았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44만 8천 원이 이제 더 추가가 되면서 이제 59만 원 정도의 59만 2천 원을 이제 맞춰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한 169만 명 정도가 되고요, 9만 가구가 되고요. 그냥 차상위 계층이 31만 가구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합쳐보면 한 201만 가구가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는 도시가스를 쓰시는 분들이 한 86% 조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 한 168만 가구가 아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나오는 이제 추가 지원 대책을 보면은 일단 에너지 바우처를 제외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생계 의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조건에 의해서 못 받는다. 그런 분들이 이제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수가 있는데 그게 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에도 보듯이 실제 생계 의료 급여자 같은 경우는 28만 8천 원 정도의 그 가스 요금 할인을 원래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는 59만 2천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 30만 4천 원 정도를 이제 더 추가해서 가스 요금을 내려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4만 4천 원 정도의 이제 가스 요금 할인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59만 2천 원을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4만 8천 원의 이제 추가 요금을 기본적으로 맞춰주겠다, 할인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59만 2천 원의 그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좀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제 에너지 바우처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그냥 알아서 주는 거냐? 네.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거냐? 네. 이런 절차도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에너지 바우처가 항상 있었던 제도입니다. 원래 있었죠, 원래. 네,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수급권자가 되고 기본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있던 다음에 내가 수급자였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네라고 해서 뒤늦게 이제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에너지 바우처의 기본적으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수급권자야 되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세대원 특성까지 들어가는데 네. 같이 사는 세대원 중에서 영유아가 있다든지 노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이 있다든지 이것까지 둘 다 조건이 맞아야지만 사실 에너지 바우처의 조건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이제 세대원 특성 기준이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는 이번에 나왔던 게 가스 요금으로 대신해서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나온 거고 추가 대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 온라인에 좀 친숙하다 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조건을 좀 맞춰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통해서 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못 받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바우처가 기본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추가 대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 대책으로서 대신해서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차상위 계층이고 그다음에 내가 수급권자라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스 요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제 알아서 좀 해주는 방식이 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다른 대책 같은 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 바우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청해야지만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시니어분들, 약간 장년층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문자라든지 우편,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독려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정례 반상회들이 있잖아요. 이제 동네에 가보면은 이런데 이제 홍보물을 줘서 이제 통반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획기적인 어떤 정책인 것 같은데 아직은 제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내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잖아요. 아하. 그럴 때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그렇죠. 자동으로 전산 처리돼서 이게 내가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이 되는 걸 자동으로 신청하게끔 이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구축은 안 된 상태고 예. 이런 구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내가 대상일까 아닐까 궁금하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센터 가보시고 네. 뭐 인터넷이 된다면 복지로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일단 이번 가스 요금을 좀 할인해 준다. 12월부터다. 뭐 앞으로 한 3월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오는 겨울에 또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이게 여름 바우처랑 겨울 바우처랑 항상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 바우처가 좀 작긴 작는데요.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지원이 마련된다면은 차상위까지는 가겠지만은 만약에 기본적인 정책대로 간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해왔듯이 이제는 수급권자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다시 한번 또 내년에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지자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또 지자체 나름대로의 혜택을 줄까라는 고민을 할 텐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번에 지금 지자체가 발표를 많이 했어요. 네, 네. 지금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심화되다 보니까 서민 중심으로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런 수급 가구에 의해서 10만 원 정도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한 346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예.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왜냐하면 수급 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바로 주기로 이제는 결정을 지었고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했고 이번에 조금 이제 파격적인 게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뭐냐면 모든 세대입니다. 그냥 아하. 다 줘요. 모든 세대에게 20만 원의 이제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주는데 일종의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죠. 수급권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20만 원씩 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다른 지자체들이 좀 반응을 할 것 같다. 물론 이제는 지자체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지자체들이 획기적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와서 그걸 지원한다. 그럼 중앙 정부가 주는 것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드리는 건 맞지만 네. 중상층에 있는 중위권에 있는 분들 역시도 이 난방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까지 다 도와주고 싶으면 참 좋지만 네. 또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될 게 과연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보통 OECD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중위소득 75%에서 200% 사이를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보통 OECD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중위소득 200%면은요. 네.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가구 소득이. 그러면 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는 분에게도 이런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는 또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서 줘야 되거든요. 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산층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되겠고 네. 만약에 중산층에 대해서 이 지원금을 준다, 에너지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본 예산안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게 추경안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횡재세라는 얘기가 나오죠. 초과 이윤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막대한 이윤을 거뒀던 뭐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게 뭐 정유업계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들 이 기업들에게 이제는 초과 이윤세를 걷어서 횡재세를 걷어서 재원 마련해서 그거를 이제는 에너지 지원금으로 주자라는 뭐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추경안이 또 답이 되겠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주겠다. 근데 이게 추경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치 아젠다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포퓰리즘 방탄 국회로 가기 위한 거다. 이런 어떤 정치 아젠다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추경안을 내놓기가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재원 마련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과연 중산층까지도 에너지의 지원금이 나올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그렇죠.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예산까지 마련을 했다면 문제는 그게 풀리는 순간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그렇죠.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코로나19 시대 때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산층까지 이 에너지 바우처 아니면 에너지 지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또 풀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와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물가를 또 자극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물가 자극할 수밖에 없으면 또 하는 입장에서는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계속 금리 올리면서 물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산층까지 어디까지 중산층으로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때문에 차라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요즘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특히 가스 많이 쓰는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섹터가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 분들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많은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사실 가스 많이 쓰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점, 예, 일단.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음식점은 이중고가 전기료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음식점은 냉장고를 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360을 켜놔야 되거든요. 가스비 오르죠. 전기요금 오르면 또 냉장고 계속 요금이 올라가죠. 전기요금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에너지 사태가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지갑도 안 열고 네. 매출도 안 오르고 거기에 비용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좀 냉정한 얘기지만 중산층을 도와줄 바야 차라리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이제는 시각의 일각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난방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여름철이 더워지면 에너지 즉 에어컨도 많이 쓸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봤을 때 화석 연료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가스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국제 에너지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뭐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과거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특히 LNG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LNG 가격이 정말로 올라갔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 많이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럽 쪽에서 아시아에 들어갈 LNG 가격을 뭐 다 뺏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수입해올 이제는 가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한파가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의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월에 난방비 지금 폭탄 맞을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조금 반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난방기가 폭탄 맞았던 이유가 사실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의외적으로 좀 따뜻했어요,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가스를 별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는 12월 달에 한파가 나중에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1월 달 요금이 폭탄 맞은 거거든요. 지금 시장을 만나보면은 일단 1월 달 고지 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안 쓰셨어요. 예. 막 이불 덮고 그다음에 뭐 말 그대로 가스를 안 쓰시는 분들 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가스를 안 쓰다 보니까 뭐 2월 폭탄 맞을 거다라고는 물론 단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요금은 올라가겠지만은 네. 생각보다는 1월 달보다는 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한파가 왔어요. 이미 정부가 그걸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한파니까 전쟁 났으니까 가스 요금 아끼세요. 가스 좀 절약해야 됩니다라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서 폭탄을 맞은 케이스다 보다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이 좀 말 그대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는 좀 고지 요금이 좀 압박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2월 달. 왜냐하면
분명히 2월 달부터는 이제는 말 그대로 전기 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또 고지서를 받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뭐 아무리 맡기더라도 아마 요금이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관리비를 받아보시고 아마 다시 한번 놀랄 가능성은 역시나 있다. 그래서 하지만은 1월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덜 압박을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난방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는데 일단 오늘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 뭐 이미 예고된 상태였고요. 네. 이미 기본 요금이 이제는 3,800원에서 이제는 4,800원으로 올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 요금만 생각하시는데 뭐 기본 요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거리가 짧아졌죠. 기본 거리가 2km였는데 네. 이게 1.6km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은 기본 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도 짧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또 요금이 나올 수밖에 말이 없는. 엄청 빨리 달리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고, 뭐 지난 연말부터는 이미 할증 요금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마 택시 많이 타시는 분들은 느꼈을 텐데 기본적으로 자정이었죠, 기본 자체가. 그러다 이게 이제 바뀌어서 오후 10시로 좀 땡겨졌고 할증 요금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20%의 할증 요금이라 본다 그러면 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40%까지 할증 요금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택시 분들을 만나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그러니까 택시를 안 이용하겠다 오히려. 예. 예,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도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택시 기사 입장에서 한숨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역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대기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지하철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많다. 네. 이 부분만 고쳐도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무임승차라는 말은 꼭 이렇게 장년층 65세 이상 분들이 무임승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안 좋아서 저는 네. 무임수송이라고 좀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임수송이 사실 굉장히 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 정부가 만약에 이 무임수송에 대해서 무임승차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요금을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좀 히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원래는 한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로 오를 것이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적자가 그래서 300원, 400원까지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무임수송에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젖자폭이 무임수송 때문에 무임승차 때문에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임승차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적자폭이 큰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원래는 이제 PSO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익 서비스에 대한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레일을 지원해 주거든요. 네. 근데 일반 서울 지하철 같은 게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사실 어느 정도 PSO 예산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무산이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면 뭐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한 300원, 400원 오를 건데 이거보다는 좀 줄여줄 수는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무임승차, 무임수송에 대한 어떤 이런 아젠다는 아마 사회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앞으로 이제 현재 진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